여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오토캐드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뭐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되냐면 환경 설정을 먼저 해줘야 돼. 환경 설정.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저랑 똑같나요, 여러분들? 다르신 분도 있죠, 지금. 똑같은 분도 있고 다른 분도 있는데, 이 오토캐드라는 게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한번 뒤집어졌어요. 3D 강화를 시킨다고 해서 한번 뒤집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이콘 명령어들이 좀 형상들 위치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초보자들한테 좀 배우기는 좀 불편해서 이제 옛날 방식을 좀 선호하는데, 그 옛날 방식으로 환경 설정을 해줄 건데, 그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화면상의 오른쪽 하단, 여기 보면 아이콘 명령어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기어 모양이 있을 거예요. 기어 모양. 기어 모양을 가리키게 되면 뭐라고 뜨냐. 작업 공간 전환이라고 뜨죠. 자, 기어 모양. 여기 보세요. 하단, 오른쪽 하단에 기어 모양. 보이나요? 기어 모양? 거기에 작업 공간 전환 있죠? 걔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현재 제도 및 주석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V 표시가. 그거를 오토캐드 클래식으로 선택하세요. 오토캐드 클래식. 이렇게 뒤바뀝니다. 뒤바뀌나요? 네. 요게 옛날 방식이에요. 저도 이 방식으로 배웠어요. 이 화면으로. 이렇게 쓰시고요. 나중에 혹시 또 필요하면 그때는 또 환경 설정을 바꾸면 되니까 뭐 그 환경 설정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환경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창 툴이 막 뜨죠. 이런 거 과감하게 끄시고 X 표시. 여기 이런 거 막 뜨죠. 이런 거? 이런 것도 과감하게 꺼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다 불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하얀 아무것도 없어야 돼.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다 불필요한 명령어들, 불필요한 그 도구들이에요. 다 쓸모가 없는 것들이고 지금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들어와야 될 부분이 뭐냐. 먼저 좌표를 보셔요. 좌표는 왼쪽 하단 모서리에 좌표가 있어요. XY라고 써있나요? 네. 자, 이 XY로 꼭 화면이 가 있어야 되고요. 눈에 위치가 가 있어야 되고요. XY라는 거는 우리 투상도에서 평면도라고 하는데 평면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삼각법 기준으로 해서 도형을 이제 그릴 거예요. 나중에 후반에 가시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보는 방향이 보는 방향에 따라 도면을 그리는데, 평면이라는 거는 위에서 보는 방향을 말하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쳐다보니까 모니터를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면, 앞으로 보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이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리는 거거든요. 이 좌표 개념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좌표계가 XY고, 그 다음 여러분들 시인선반 현재 배우고 있죠? 시인선반 좌표계가 어떻게 돼요? XZ가 되죠? 이 XZ가 이 방향을 말하는 거죠. 정면. 그래서 XZ는 정면 방향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측면을 보게 됩니다. 우측면은 YZ가 됩니다. 총 3개의 작업 평면, 그 다음 총 3개의 면을 가지고 도면을 그려요. 이게 삼각법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그러면 왜 이거를 먼저 알려주냐? 이게 뒤집혀요, 가끔씩. 여러분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뒤집히냐? 여러분들 오른쪽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자, 평면도라고 써있죠, 지금? 이런 걸 막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게 막 화면 뒤집혀요. 이렇게 막 클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뒤집힌다고. 이게 꼭 건드시다고.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도 꼭 건드셔가지고 화면을 막 자기 임의대로 막 바꿉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헷갈리시는 게 좌표를 보고 이제 따져줘. 좌표. 근데 여기 다양히도 지금 글자가 써있죠. 자, 평면도, 여기 평면도 글자 보이셔야 되고, 자, 저처럼 지금 90도 꺾였죠? 90도 꺾였을 때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화살표,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누르시면은 잡힙니다, 화면이. 이렇게 해서 화면 조절해 주시고요. 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참고로. 그래서 평면도 다시 화면 원위치 시켜 놓으시고. 첫 번째 이제 설명을 좀 끝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방향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옵션 기능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옵션 기능. 자, 옵션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뭐 단축키 개념인데, 편리한 기능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되고, 하여튼간 여러가지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환경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건데, 그 밑에 여기 보세요 하면, 자, 제 마우스 포인트 잘 보세요. 어디로 가나? 여기로 가면 여기로 밑으로.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 그림 모양으로 쭉 나와 있어요. 뭐 구속 조건 추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현재 다 그림으로 잡혀 있죠? 그림으로. 초보자들은 이 그림이 되게 불편해요, 사실. 그래서 이 그림을 없앨 거예요. 없애는 건 어떻게 없애냐? 자, 첫 번째 왼쪽 아이콘 여기 구속 조건 추론이라고 있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거기에 보면 아이콘 사용이라고 체크되어 있죠. 지금 V 표시 이렇게. 그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없어질 거예요. 글자가 싹 바뀝니다. 자, 글자로 띄워놓으세요. 글자로. 그리고 거기에 하늘색 색깔과 회색 색깔로 잡혀있죠. 자, 하늘색 색깔을 클릭하시면 회색으로 바뀔 거예요. 싹 클릭해서 다 회색으로 바꿔놓으세요. 회색이 취소 기능, 하늘색이 선택 기능, 그러니까 사용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회색은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끈다는 표현을 쓰네요. 끈다. 켜기, 끄기. 얘를 싹 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옵션 기능이 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됐나요? 그 다음에 지금 하단에 보면 커맨드 창이라고 이 명령어 창이 있을 겁니다. 하단에 여기 밑에쯤에 커맨드 창 보이시죠? 자, 거기다가 이제 명령어를 입력할 건데, 마우스 포인트를 한번 찍어주는 것도 괜찮고 안 찍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OP, 영문자 OP를 치세요. OP, 옵션의 줄임말이 OP, 선택사항을 말하는 거죠. OP 엔터.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창 뜨나요? 네. 자, 열기 및 저장해 보시게 되면 다른 건 체크하지 마시고 밑에 자동 저장 10분 간격 있나요? 네. 그거를 너무 짧게 잡지 마시고요. 이거를 1분마다 저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1분. 그러면 컴퓨터가 막 버벅대요. 10분마다 저장해 놓으면 10분 동안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전원이 나가가지고 컴퓨터가 뻑이 나면 그때 이제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10분 간격으로. 그렇게 이제 쓰는 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화면 표시. 자, 화면 표시 갑시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체크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십자선 크기. 요거 좀 체크할 만 할 거예요. 요거. 이 십자선 크기를 길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거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OP 가셔가지고 십자선 크기를 줄이시면 돼요. 줄이시면은 적당하게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선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색상. 여기 보시게 되면 윈도우 요소에 보시게 되면 색상이라고. 색상 확인됐나요? 네. 누르시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주로 체크하냐면 이 배경화면이 현재 검정이죠. 검정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흰색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흰색은 어떻게 바꾸냐, 여기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은, 자, 조명 및 닫기, 그러면 이게 바뀌어요. 바탕화면 흰색으로.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쓰실 분들은 흰색을 쓰시면 되고, 눈 아프신 분들은, 근데 검정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 여러분들 입맛에 딱 골라 쓰시고. 다시 OP 엔터. 원상 복귀는 다시 색상에 가셔가지고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만한 내용. 자, 시스템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사용자 기본 설정. 자, 사용자 기본 설정으로 갑니다. 자, 사용자 기본 설정에 가시게 되면 여기 두 번 클릭 편집 있죠. 이거 현재 잡혀 있나요? 네. 잡혀 있으면 이걸 두 번 따닥 하면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요거 많이 활용하니까 클릭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도면 영역에 바로가기 메뉴 오른쪽 클릭 사용자와 요거 불 들어와 있죠, 지금 여러분들. 요거는 잘 안 써요. 취소하시고. 취소. 그 다음에 달리 밀리미터 인치로 잡혀있는 분 없죠?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도 오른쪽 페이지 제도. 자,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크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선택할 때 아니면은 뭐
위치를 잡을 때 그 마우스 포인터의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 혹시 나는 줄이고 싶다 그러면 요걸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또 오른쪽에 3D 모델링, 그 다음에 선택,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할 때 크기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냥 알고만 계속 지고 수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여기 선택할 때 Shift 키를 이용할 거냐 물어보는 거 있죠. 여러분도 혹시 이거 체크되어 있나요? 요거 만약에 Shift 키를 이용해서 난 뭘 선택하고 싶다 추가로 그러면 요걸 체크하시면 돼요. 요거 가끔 써요. 필요할 때마다. 이게 선택이 안 되면 자동 선택이 되는데, 자동 선택 말고 내가 이제 임의로 선택하고 싶을 때는 요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옵션 설정까지 다 잡았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을 다 배웠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먼저 명령어 하나 배워야겠죠? 자, 라인 명령어 lin인데 L 명령어 한번 입력해 보세요. L 명령어 명령합니다. 자, L이라고 입력하면은요, 이 CAD 소프트웨어의 장점인데, 요즘 나온 소프트웨어는 이 L을 딱 치면은요, 연관 그 단어가 검색이 돼요. L 치게 되면 바로 라인 딱 뜨죠? 이 상태는 엔터를 딱 치면 이 명령어가 시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라인이 싫다, 선이 아니다, 딴 거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밑에 커서를,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트를 내려가 찍으시면 거기에 또 선택이 돼요, 명령어가. 그래서 필요한 걸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라인 L 엔터 치시면 이제 명령어가 입력이 되죠. 자, 명령어가 입력된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포인트로 이렇게 한번 찍어 보세요. 클릭. 그러면 선이 그려지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했던 게 생각날 겁니다. 아, 내가 초등학교 때 미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려본 적이 있었지 하면서. 그래서 다 그렸으면 ESC 누르시면 돼요. ESC 누르시면은 선이 끊겨요. 자,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ESC 누르고 L 엔터 치세요. L 엔터. 그리고 참, 여기 자꾸 주목. 안 되는 분들은 왜 안 되냐면 한글로 돼 있어서 안 됐어요. 한글. 그러니까 이 명령어를 입력할 때 키보드 상에 한글이냐 현재 영어냐 그걸 잘 보고 입력하세요. 한글일 경우에는 명령어가 입력이 안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해서 포인트 찍어보세요. 이렇게 쫙쫙쫙 찍어보시면 선 그릴 수 있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ESC 누르시고요. 선 그려놨죠 지금. 요거를 하나씩 선택해보세요. 하나씩 이렇게 선택. 연속적으로 잡히죠? 근데 아까 Shift라는 게 뭐냐면 Shift 그걸 딱 클릭하면은 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게 연속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개념이고, 지금은 이렇게 자동 잡히긴 놨죠. 클릭할 때마다. 그리고 키보드상에 델리트 키 있죠. 델리트 키 보이시죠? 어디 있는지 인서트 키, 델리트 키 방향키 위에 있습니다. 그거 눌러보시면 지워져요. 선 지울 때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클릭, 델리트 키. 그 다음에 이레이저 명령어가 있는데, 이레이저 명령어는 잘 안 써요. 단축키는 2인데 0문자 2. 자, 0문자 2에 한번 입력해 보실 0문자 2. 자, 0문자 2. 숫자 2가 말고 0문자 2입니다. 2 엔터 치시고 또 클릭 하시면 돼요. 클릭.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지워집니다. 여기 지우는 방식. 다시 라인 명령 L 엔터. 다시 선 그려주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유아 수준이기 때문에 캐드 실력이, 우리가 유아틱하게 도면을 그리셔야 돼요. 너무 딱딱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자, 다 됐으면은, 자, 이번에도 지우는 거 한 번에 지워볼게요. 한 번에 어떻게 지우냐면요, 이거 드래그라는 거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가면은 이렇게 사각형 형상이 나오죠. 이렇게 드래그를 쫙 하신 다음에 화면에 꽉 차게끔 도형을 다 싸잡아 주시고 놓으세요. 이렇게 다 잡히죠. 그 상태에서 델리트 키. 그러면 한 번에 다 지워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선 그려보고, 그 다음에 델리트 키로 한번 싹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좀 한번 해보세요. 이 설계도요, 기계 쪽에 해당되다 보니까 이 공통적으로 많은 거를 공유했어요.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CNC 선발 시간에 뭐를 배우셨냐면 좌표를 배우셨어요. 좌표. 자, 아까도 제가 이 칠판에다 썼는데 좌표가 CNC 선발 X, Z를 쓰죠. 자, 이 XZ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 중에 이게 절대예요, 상대예요?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표현해요? 훌륭하십니다.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누가 먼저 치고 나가주면 이 수업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 UW죠. 그러면 절대와 상대를 설명이 가능해요? 절대는 뭐고 상대가 뭐고, 이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절대는 뭐예요? 절대는 절대란 공부의 공작물의 0점에서 시작하는 거고, 상대는 마지막으로 일정한 지점부터. 좋아요. 좋아. 자, 여러분들이 아마 절대와 상대를 기본적으로 한번 배우셨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딱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절대라는 거는 기계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CN선발상에서는 대문자 XZ를 썼고요. 캐드에서는 먼저, 자, 캐드에서 쓰는 거 방식 먼저 배우죠. 자, CNC 선발에서는 절대라는 거를 X와 Z로 표현합니다. 왜냐면은 캐드에서는 얘를 어떻게 표현했냐, 캐드에서는 절대를 X, Y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이 원래는 X, Y는 안 들어가고요. 여기 숫자가 들어가요. 숫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0, 0 하면은 캐드상의 절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자, 절대. 그러면 절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첫째 무슨 단어를 이해하셔야 되냐? 먼저 원점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원점. 자, 이 원점이라는 거는 여기 아마 이해가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을 텐데, 원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거 뭐라 불러? 시작점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시작점은 답이 아니고요. 원점은 이게 숫자로 표기하면 그냥 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자면 얘는 그냥 X0, Y0, Z0이 되는 거예요. 이 위치를 원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원점.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입에 이게 입으로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단어를 바꾸는 거죠. 뭘로? 시작점으로. 그러니까 원점이라는 거는 시작점인데, 그게 다시 얘기해서 X형, Y형, Z형을 말하는 거고, 그게 입에 안 배다 보니까 시작점으로 얘기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해가 됐으면은 절대라는 뭐냐? 절대라는 거는 원점이 고정인 거예요. 고정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방법. 요게 이제 절대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절대는 원점이 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원점이 고정인다는 건 원점이 안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게 이제 절대라는 뜻이고, 상대라는 거는, 자, 여기서 캐드상에서 상대, 자, CNC 선발은 상대를 뭘로 표현하냐? 여기 위에 써있지만 UW하고 이제 표현하죠. 그러면 캐드에서는 상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또 질문을 하셔야겠죠. 캐드에서는 상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0,0에다가 뭐를 붙여주냐? 골뱅이를 붙여줘요. 골뱅이를 붙여주면은 상대좌표가 되는 겁니다. 캐드에서는.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면 상대라는 거는 뭐냐? 원점이 이동을 한다. 단, 주의할 점. 여기 룰이 있어요. 룰. 규칙이 있는데, 규칙. 무슨 규칙이 있냐? 여러분들 시작점과 끝점 알고 있죠? 시작점과 끝점. 자, 시작점과 끝점이라는 개념은 뭐냐? 자, 여러분들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자, 저는 연필로 현재 그리고 있는 거에 대충 그릴 거예요. 자, 수평선 그려봤어요. 수평선 그려봤고, 다시 엔터 2번, 딱딱. 수직선 그려봤고, 엔터 2번. 엔터나 스페이스 키 둘 중에 하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딱딱 2번. 그 다음에 대각선 그려봤고, 그 다음에 짧은 선, 긴 선 그려봤어요. 자, 이게 다 이제 수평, 수직,
대각선, 그 다음 짧은 선, 긴 선을 그려봤는데, 이 선들에게는, 이제, 이런 선들에는 무슨, 뭐가 있냐면, 점들이 있는데, 점. 근데 원래 이, 여러분들 점이, 답이 뭐냐면, 이 선에는 점이 무수히 많다가 답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되게, 뭘 그리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어떤 점을 찾냐면, 특징점을 찾아요, 특징점. 특징점이라는 게 뭐냐? 이 선을 딱 클릭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세 개가. 요게 특징점이라고 해서 어떤 선이든 간에 뭐 수평선이든 수직선이든 대각선이든 짧은 선이든 긴 선이든 간에 이 세 개의 점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있는 점을 특징점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특징점의 첫 번째 요 가운데 요 점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가운데 있는 점은 요 점을 여러분들 이 점 뭐라고 불러요? 중심점이에요? 중간점이에요? 이 점이 중심점이에요? 중간점이에요? 자, 요거 정도 들어간 거예요, 지금. 중심점이 맞아요? 중간점이 맞아요? 요 점은 중간점입니다. 중심점은 어떤 거냐? 이게 여기에 있는 점이 중심점이고, 원에 있는 점을 중심점이라고 하고요. 직선에 있는 점은 중간점이에요. 이게 중간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점이 있죠? 여기 무슨 점이라 불러요, 이 점은? 끝점. 요 점도요. 여기도 끝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은요, 중간점 하나와 중간점 하나와 양쪽 끝점, 그러니까 끝점이 두 개 있어요. 그래서 2+1 이런 개념으로 있거든요, 모든 선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이용해서 지금 프로그램 짰어요? 이 세 개 점 중에 요 점하고 요 점을 이용해서 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기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점은 무슨 점이 되는 거예요? 끝점 중에 처음에 시작한 점을 이제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점을 끝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이 되는 거예요. 양쪽 끝점이지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CAD에서는 이 상대좌표, 뭐 이것도 C에서 한번도 마찬가지지만 CAD에서는 원점이 이동을 하는데 어디 점을 기준으로 했냐? 끝점으로 이동을 한다. 끝점으로 이동을 해서 이동하는 방법,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상대좌표라는 뜻이에요. 원점이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 끝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항상 선에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데 그 중에 끝점으로 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방법, 그거를 상대좌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절대와 상대 중에 절대를 쓸까요? 여러분들 아마 두 개 다 배웠을 텐데,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절대와 상대가 있는데, 절대는 주로 어디서 많이 쓰냐? 가공하는 데서 많이 써요. 가공 분야에서. 특히 초보들이 많이 써요. 초보자들이. 가공 분야에서 초보자들이 주로 쓰는 게 절대좌표고요. 이 절대좌표의 장점은 헷갈리지가 않아요. 덜 헷갈리는 편. 다만 단점은 일일이 다 그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도면상의 치수는 상대좌표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상대좌표는 주로 어디서 쓰냐? 상대좌표 같은 경우는 디자인 쪽에서 많이 써요. 디자인 설계가 디자인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지금 기계 분야 쪽에서 CAD를 배우고 있지만 이 CAD가 전기 전자 쪽에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옷을 설계할 때도 CAD를 써요. 패션쇼 같은 데서 옷 디자인할 때도 CAD를 씁니다, 가끔. 아니면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 로고,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뽀로로 같은 그 캐릭터 그릴 때도 CAD 같은 거 쓸 때도 있고, 아니면 거기 전용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용 프로그램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 좌표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디자인 쪽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가공 쪽에서는 이제 설계, 이제 경력자들이 이제 좀 활용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를 우선 배우는 거예요. 가공 분야와 초보자 이 같은 그런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데 CAD에서는 절대보다 상대가 편해요. 설계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보다 상대좌표를 많이 쓸 겁니다. 상대좌표를 쓰려면은 이 명령어 기억해 둬야겠죠? 그거 적어 놓으시고, 교재에 적어 놓든 아니면 프린트문에 적어 놓든, 상대는 골뱅이를 찍고 그 다음에 좌표를 입력한다. 그거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그려보죠.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치수를 기입합니다. 치수는 50에 50 정도 할 거예요. 자, 여기 4개의 끝점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릴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시작점 하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자, 시작점이라는 건 원점을 말하거든요. 원점. 자, 원점을 어디다 잡을 거냐면 주로 여기다 많이 잡죠. 여기다. 근데 여러분이 현재 머시센터를 안 배워서 그런데 머시센터 여기다 많이 잡아요. 원점을. 여러분들 배운 CA3번 여기다 원점 잡죠? 여기다가.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좀 이따가 CA3번 개념을 한번 그려볼게요. 도형은. 우선 여기다가 원점을 잡고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대좌표로 그릴 겁니다. 절대. 자, 여러분들 이제 뭐를 이제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자, 원점이 있어요. 그죠? 원점. 원점이 있으면 좌표계 설정 들어가야지, 좌표계. 좌표계라는 거는 오른쪽 방향, 앞으로 가는 방향, 왼쪽으로 가는 방향, 뒤로 가는 방향. 좌표계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좌표계 설정에는 또 뭐가 붙어야 되냐? 부호가 붙죠? 자, 오른쪽으로 갈 때는 부호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는, 그 다음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이렇게 부호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리값 확인하시고. 자, 먼저 1차 원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원점. 아까 제가 답은 다 드렸지만 원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x는, 그 다음에 y는, 그래서 얘는 쉽게 얘기해서 0,0이죠 0,0을 찍으면 원점을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시계 방향 돌릴 거 이렇게. 자, 반시계 방향을 돌리면 여기 들어가야겠죠. 여기는 거리가 50인데 어느 축이 움직인 거예요, 지금? X축이 움직인 거죠? 그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면 X는 50. Y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자, Y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Y는 0이 되는 거죠. 이런 게 좋다 이거죠. 이 CNC 선반의 머리센터를 배우신 분은 이런 게 좀 이해가 빨라.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그럼? 절대좌표 따지면 X는 여기 50에 Y는 Y는 50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50이에요, X는 0이에요. 이게 절대좌표의 그 묘미죠, 그죠? 그 다음에 Y는 50. 자, 이렇게 좌표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자, 그려봅시다 이제. 자, 캐드 띄우시고요, 다시. 자, 먼저 그 전에 있던 거 싹 지워주시고. 자, 먼저 ESC 2번 이상 누르세요. 따닥. 자, 라인 명령 L엔터 치시고 L엔터.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입력한다고요? 0, 0, 엔터. 이렇게 지금 선이 하나가 시작점이 잡혔겠죠. 두 번째 좌표는 어떻게 돼요? 50, 0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졌을 거고 50, 0으로. 그 다음에 요 위에 좌표는 어떻게 돼요? 50, 5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좌표가 0, 50. 그 다음 마지막 위치는 좌표가 어떻게 돼요? 0,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한번 그려봤어요. 즉, 이 도면을 가지고 그려본 거죠. 쉽죠?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문제. 이제부터는 이제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문제가 들어갑니다. 똑같이 정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 치수는 얼마를 할 거냐면, 가로가 70이고요. 세로도 70이에요. 70.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거, 원점 위치. 원점 위치, 여기다 원점 잡았어요. 여기다 원점. 자, 원점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점이 다른 말로, X는 0, Y는 0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총 3개 포인트를 구해가지고, 좌표를 구해가지고, 도형을 그리시면 돼요. 자, 이해됐나요? 네. 그리십시오. 자,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원점을 잡고 한번 더 그리세요. 여기. 자, 치수, 잠깐만요. 여기를 원점으로 잡으시고요. 잠깐만,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저기다 원점 잡으시고, 치수는 100으로 늘릴 거예요. 100.
원점은 여기고요, 현재 위치. 그 다음에 100이라는 거리값을 집어넣어서 그리시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CAD는 명령은 되게 단순해요. 명령은 되게 단순하고 금방 배울 수 있는데, 다만 이런 개념, 좌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절대좌표로 해가지고 도형을 현재 그린다고 했어요. 절대좌표. 그 절대좌표로 했을 때 현재 보이는 이런 점들, 이런 점들을 좌표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하셔야 돼. 그래서 원점이라는 거는 좌표가 0,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로 얼마, y로 얼마, 그거를 먼저 구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시면 도형 그리기가 편해요. 근데 이 개념도 없이 막 그리려면 못 그려요. 그러니까 우선 CAD를 가지고 그리는 게 우선이 아니고, 먼저 이 좌표를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한 좌표에 대한 값을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그거를 먼저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잠깐 보세요. 자, 하나 더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팁. 자, 제가 이제 그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0,0, 그 다음 50,0 해가지고 도형을 그렸잖아요. 그 다음 50,50. 근데, 그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그 실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원산복귀가 불가능해, 지금 현재.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옵션 기능을 다 취소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때는 당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영문자 U 있죠, U? 여기 뭐 U라고 써있는 U. 여기 보시죠, U. 자, 영문자 U 엔터 치시면 이 되돌리기가 돼요, 되돌리기. 영문자 U를 치시면 되돌리기가 되니까 혹시 명령어를 잘못 기입했을 경우에는 당하지 마시고 바로 U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럼 되돌리게 됩니다. 여기 잠깐 주목이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빼먹은 게 있네요. 뭐가 빼먹었냐면, 여러분 도형 그리신 다음에 이게 지금 축척이라고 해가지고 배율이 안 맞을 거예요. 배율이 안 맞으면은 마우스 휠 버튼을 돌리시면 이게 화면 확대 축소 되죠. 이렇게 화면 확대 축소 하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휠 중간 버튼을 돌리시면 돼.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화면 이동이 돼. 이렇게 화면 이동.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로 화면 이동. 그 다음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 확대 축소가 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혹시나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져 있으면 이렇게 몰려져 있어 안 보일 경우에는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아예 이제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못 찾을 때는, 자, 명령어 요거 따라하세요. 요거 명령어 뭐를 입력하셔야 되냐면 줌 기능인데, Z 엔터 A 엔터 치세요. 자, 화면 조절인데 화면 비율 조정하는 건데, Z 엔터 A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Z 엔터, 그 다음 E 엔터 치세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두 번. 그러면 도형에 맞게끔 화면이 딱 조정이 될 거예요, 비율이. 이게 줌기능이에요, 줌기능. Z 엔터, A 엔터, Z 엔터, E 엔터 두 번 왔다 갔다 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Z 엔터, A 엔터. 그러면 화면이 이제 전체를 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Z 엔터, E 엔터 치시면 이 도형에 맞춰서 또 화면 조절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도형이 많지가 않아서 바로 다 잡혔는데, 이런 식으로 화면 비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명령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나중에 연습도면 또 추가 다 드릴 거예요. 급하게 먼저 여러분들 전에 했던 도면 중에 하나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도면은 두 개가 있네요. 저 위에 거 먼저, 위에 거 나중에, 밑에 거 먼저 그려보죠. 밑에 보시게 되면, 자,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먼저 도면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오른쪽 중간이죠. 오른쪽 중간에 원점 있죠. 자,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먼저 파이 30파이짜리 수직 수평선 하나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파이 40짜리, 그 다음에 수직 수평선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50파이가 또 그려져 있죠. 이렇게 해서 형상이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여기는 치수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저 절대좌표 30, 그 다음에 여기는 50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안 나와 있죠. 뒤쪽이. 여기는 얼마 잡냐면 70을 잡았어요. 70.
70. 그래서 파이 30에 그다음 파이 40에 그다음 파이 50.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돼요. 제 거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저 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설명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여러분들 어디까지 그리셔야 되냐면 여기까지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요 뒤에 여기 끝나는 지점까지. 아니다. 여기까지 그리시면 되겠다. 반만 그리세요. 반만. 그럼 반만 그리시려면은 좌표는 여기는 반띵해야지. 반띵. 15. 여기는 20. 그다음 25가 되겠죠. 거리값이 y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좌표를 하나씩 구해가면서 형상을 그려주시면 돼요. 이건 좀 이따 같이 답을 제가 한번 맞춰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자, 이해되시는 분들 시작하시고요. 한번 연습 한번 그려보세요. 자, 보충 설명 좀 드리자면, 잠깐 보실래요?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도면을 그릴 때는 먼저 도면 분석 해주셔야 되고, 도면 분석. 그 다음에 원점을 찾으셔야 되고, 원점 찾기. 그 다음에 좌표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좌표값은 좌표계 설정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좌표계 설정이라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요렇게 생긴 걸 말하는 거죠. 요게 좌표계 설정. 그래서 요 지금 이 두 개의 축이 만난 요 지점이 원점이 되는 거고, 이 원점은 다른 말로 0,0이 되는 거죠. 0,0 기준으로 해서 좌표계를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요 포인트 있죠. 여기 요 포인트 두 개만 구해 봅시다. 우선 그러면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 요 축에 해당지. 요게 현재 y축이죠. y 플러스 방향. 그러면은 정리를 하자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x축 같은 경우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다는 뜻은 x는 0이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 y축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15만큼 올라가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첫 번째 좌표 구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 같은 경우에는,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죠. 이쪽 방향으로.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가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리값 들어가죠. 3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y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15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좌표를 하나씩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좌표,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되는데, 자, x는 안 변하죠. x는 안 변하니까 x 30 마이너스 3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y는 현재 위치에서 얼마큼 더 커지냐면 5mm만큼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그냥 절대의 개념이니까 20 넣어주면 20만큼 넣어주면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간 거고, 그 다음 여기 좌표 같은 경우에는 4번이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x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50까지 가주시면 되겠고, y는 20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5번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70이 될 거고, 끝점이니까. y는 잠깐만, 5번이 거기가 아니구나. x가 50이고요 50, y 값이 올라가죠. y가 25까지 올라가요. 25. 오케이. 그 다음 6번이 이제 x는 마이너스 70에 y는 25가 되겠죠. 이렇게 좌표를 쭉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개 있죠. 여기 하나만 구하시면 되죠. 여기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7번인데, x는 마이너스 70 유지될 거고, y만 0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좌표 다 구한 거죠. 요거를 가지고 CAD 명령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ESC 두 번 눌러주시고, L 엔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좌표는 0,0 엔터, 두 번째 좌표는 0,15 엔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번째 해당되는 거죠. 마이너스 30,
15 엔터. 그다음 마이너스 30 콤마 20 엔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콤마 20 엔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 콤마 25 엔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 콤마 25 엔터.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 콤마 0 엔터. 0 콤마 0 엔터 하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나는 이해가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요 시스템에 맞춰서 한번 그려보세요. 요 시스템에 맞춰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